짜자자잔. 자.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온도를 몇 도부터? 20도? 뭐 사실은 뭐 20도라는 것 자체에 무슨 물리적 의미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뭐 19도라고 해도 되고 21도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사는 대강의 온도. 하필 이제 내가 준비한 수업 자료에 이게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그냥 20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도보다 좀 높게도 낮게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도 해놓고 이제 요 피스톤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A에 피스톤을 놔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 실험 결과. 자, 첫 번째 1. 온도 20도씨에서 첫 번째 1. 상태 A. 자, 바로 피스톤을 여기 둘 때인데 여기는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피스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얘기는 안쪽으로 밀어 넣을수록 고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밀어 넣을수록 고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수록 저압 조건이 될 거란 얘기죠. 자, 요거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저 상태 A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의 A, B, C, D, E, F 등에 비해 바로 가장 저압 조건이겠죠. 맞습니까? 가장 저압 조건이겠죠. 그러면 정해진 온도에서 아주 저압 조건이다 라고 하면 저 CO2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이고 무엇을 잘 만족할 수 있냐면 PV는 nRT를 잘 만족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그 A 조건이 실험적으로 지금 여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그래프에 그 뭐냐면은 실험 조건들을 어떻게 도시할 거냐면 X축에다가 부피를 Y축에다가 압력을. 그래서 당연히 잘 보세요. 이 안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건 간에 이렇게 압력을 높여서 피스톤을 밀어 넣으면 이 안의 부피는 당연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피스톤을 밀어 넣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의 부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안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좌상향,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좌상향의 결과로 데이터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는 아주 저압 조건이고 PV는 에너지를 잘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E 상태 B. 상태 B. 자, 상태 B는 이제 이 피스톤을 드디어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 피스톤이 여기 위치한 것을 B라고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럼 드디어 피스톤을 밀어 넣었고 부피는 늘어났어요?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피스톤을 밀어 넣어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줄어든 상황을 여기서 요걸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 비해서 부피는 줄었죠? A에 비해서 압력은 늘었죠. 그래서 저 B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를 요 실험 데이터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이 상태 B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드디어 A보다는 압력 조건이 고압 조건이 되죠.
그런데 이게 앞서 저압이다, 지금 고압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 저압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기체 파트에서 저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요? 기체에서. 자, 기체에서 저압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바로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상 기체적인 실험 결과를 잘 보여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저압이었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CO2 기체는 당연히 실제 기체예요, 이상 기체예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사실 다 실제 기체죠. 그래서 CO2도 실제 기체인데 저압 조건이라고 하면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여 뭐를 만족한다? 요수리적 관계를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드디어 고압 조건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저압일 때 뭐냐면은 PV는 NRT를 잘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고압 조건이면 저 이상기체 상대방의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B쯤이 되면 고압 조건이 되므로 PV는 NRT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만 지금 내가 데이터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피스톤을 집어넣는 행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A 조건, B 조건 외에 A-, B-, C- 점점점 이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연속적인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건들을 실험 데이터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때 온도 조건은 몇 도? 20도. 됐죠? 자, 그리고 이 AB 조건에서는 여전히 얘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나요? 액체로 나타날 수 있나요? 지금 AB 조건에서는 그냥 기체만 나타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가 여기선 이상기체적이 여긴 실제 기체적이겠지만 여전히 계속 기체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G는 뭐예요? 가스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A 3 조건 C, D, E 조건 C, D 자, 이 조건 C, D는 아주 놀라웠게도 지금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20도씨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가 실제 압력을 측정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60기압이 측정이 됩니다. 60기압.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기압의 일정 온도, 일정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부피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1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가 요 실험 데이터상 C, 여기가 D, 여기가 E란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CD. 찾았어요? 보이죠? 오, 그러면 이게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잘 봐요. 그냥 내가 바깥에서 피스톤을 부여잡고 내가 힘을 더 세게 줬어요. 이 압하고 더 세게 주니까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가. 더 세게 줘. 들어가. 자,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이 힘을 딱 잡고 내가 힘을 1기압으로 줬어. 그러다가 갑자기 10기압으로 줬어. 20기압으로 줬어. 그럼 피스톤이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 맞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켜 부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아주 놀라웠게도 이 상태에서 10기압, 20기압 하다가 50기압 된 상태에서 내가 60기압이라고 힘을 줬더니 갑자기 60기압부터 내가 압력을 더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피스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그냥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구간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압력을 더 높이지 않더라도 60기압으로 유지만 했는데도 피스톤이 알아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구간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동일 압력에서 부피가 줄어드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동일 질량이라면 기체에 비해 액체는 그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즉 여러분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 부피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많이 줄어듭니까? 부피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부피가 쭉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각 상황 별 관찰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피스톤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C입니다. 여기는 B였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CO2 가스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60기압으로 힘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렇게 여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뭐냐면 극소량의 CO2 리퀴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A, B를 거쳐가는 과정은 계속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체다가 C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찔끔하고 뭐가 물방울이 뿅 맺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바로 드디어 응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응축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러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피스톤을 더 밀어 넣는 거예요. 60기압으로.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C고 요 자리는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보다도 C보다도 더 밀어 넣었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CO2 리퀴드가 아래쪽에 깔리고 CO2 가스가 위로 뜨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왜냐? 둘 중에 밀도가 더 어디가 클 테니까요? 보통은 어디가 밀도가 더 클 테니까요? 기체가 밀도가 클 테니까 아래쪽으로 깔려, 액체가 밀도가 클 테니까 아래쪽으로 깔려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다가 좀 밑에 그려야 되는데 그릴 데가 없어서 위에 그릴게요. 그러다가 피스톤이 더 들어와 버렸어. 60기압으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E고 여기가 앞서 D야. 더 들어온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요 내부는 뭐가 있는 거야? CO2 리퀴드가 채워지고 이런 위치에 극소량의 뭐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어. CO2 가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기체 방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피스톤의 위치가 C에서 D를 거쳐 E로 가는 동안 기체의 부피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기체는 점점 줄어들고 액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응축이 완결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의 상황이 이거고요. 요 상황이 요거고 요 상황이 요거. 되십니까? 됐죠? 됐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액체와 기체가 뭐 한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액체와 기체가 뭐 하고 있다? 액체와 기체가 CDE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공존한다. 무슨 말 알겠죠? 공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그래프 CDE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공존. 성현아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난데없는 퀴즈 20도씨에서 CO2의 증기압 얼마예요? 20도씨에서 CO2 증기압 얼마예요? 20도씨에서 CO2 증기압 얼마예요? 20도. 자, 그럼 예를 들면 100도씨에서 CO2 증기압 얼마예요?
아니, 100도씨에서 H2O 증기압 얼마예요? 100도씨에서 H2O 증기압 얼마예요? 1기압이잖아요. 왜? 100도씨가 H2O의 무슨 온도니까요? 정상 끓는 점이잖아요.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의 무슨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뭐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고 그것의 온도 어떤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이 뭐냐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다시 바꿔서 H2O의 100도씨에서의 증기압은 얼마? 방금 얘기했듯이 1기압이듯 CO2의 2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얼마냐고요? 바로 60기압이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압력이요. 바로 얘가 20도씨의 증기압인 거예요. 20도씨의 증기압이 바로 저 60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쓰시고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리 쓰세요. 자, 썼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증기압이 정의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되죠. 첫 번째, 무슨 그릇? 닫힌 그릇. 두 번째, 공존. 세 번째, 상평형. 상경계가 일정. 알겠어요? 그 상경계가 일정할 때 가해지고 있는 압력, 그게 뭐야? 중기압.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험 장치 1, 2, 3까지 썼죠? 4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치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 장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온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즉 뭐냐면 지금 처음에는 20도씨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20도씨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피가 확 줄어드는 구간, 그때 압력이 20도씨에서의 증기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바꿔서 20도씨보다 고온이 뭐 30도씨, 20도씨보다 저온인 10도씨에서도 이 실험 똑같이 반복할 수 있죠. 거기에서도 갑자기 부피가 확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 제시된 장비가 바로 뭐를 측정하는 거다? 저 순물질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장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상청. 됐죠?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다 썼죠? 여기 준다. 다 썼죠? 저기 뭐야, 훈이 오빠 다 썼어요? 훈이 오빠 이렇게 힘들어해요. 괜찮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그 마라톤 풀코스 뛴 저기 송기정 온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오승윤 오빠 달리기 잘해요?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자, anyway. 자, 지운다잉? 됐습니다. 지우자. 자, 그럼 네 번째 조건 F. 자, CDE가 어디냐면 CDE잖아요. 여기서 피스톤을 더 밀어 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더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건 계속 기체라고 했죠. 기체에다가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액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체하고 액체가 공정 하다가 E에서는 누가 거의 없고 기체가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압력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압력을 더 높인다. 이 조건 F는 바로 뭐란 얘기예요? 모두 다 액체 상태가 되고 있는 조건이란 얘기인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E부터 해서 요 F라고 한다면 얘는 쭉 해서 어떻게 된다? 모두 다 리퀴드. 무슨 말 알겠죠? 리퀴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체다가 공존하다가 액체로 변한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압력하고 부피 조건이 이런 식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그래프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조금 변해요, 많이 변해요?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확확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바로 보일 법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액체는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부피가 많이 변해요,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압력을 매우 크게 가해줘야 부피가 조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부터 시작해서 F는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겠어요? 급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급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PV 그래프에서는 좀 완만했다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아예 기울기가 뭐가 됐다가? 아예 기울기가 뭐가 됐다가?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CDE는 0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좀 완만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가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확 커지게 되는 이런 변화 과정을 저런 상태 변화에서는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실험 데이터를 보고 아, 여기는 기체였구나, 요때 압력이 증기압이구나, 요게 액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좀 이 논리를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 됐죠? 자, 썼어요? 썼죠? 자, 빨랑 쓰세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온도가 꼭 20도일 필요 있어요? 온도도 바꿀 수 있어요? 온도도 바꿀 수 있죠. 이게 뭐 비싸게 에어컨 설치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20도 말고 다른 온도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온도를 해보려고, 자, 그럼 이제 2. 그렇다면 조금 더 저온 조건, 에선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도씨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저온 조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1.
기체 상태, 액체 상태 모두 1보다 이제 그 1보다 맞아 1보다 예를 들면 1보다 동일 부피 조건에서 압력이 더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아까 20도 조건에서보다 온도를 좀 낮췄을 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 것처럼 그려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선 기체는 당연할 거예요. 자, 기체는 PV인 nRT에서 온도가 작아지면 압력도 작아질 수 있죠. 동일 부피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액체는 또 왜 그러겠어요? 액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열팽창을 덜 하겠죠. 열팽창을 덜 할 테니까 부피도 줄어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가 좀 낮게 되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마치 평행이동한 것 같은 비슷한 개형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3 고온 조건도 나타나겠죠? 그러면 고온 조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요? 버로버로버로버 요게 30도씨예요. 저렇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되십니까?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에 비해 위쪽으로 평행 이동에 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온 조건일 때, 조금 더 저온 조건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개형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에이. (1) 했죠? 2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시작 부피가 줄어드네요. 맞나요? 온도가 줄어들수록 응축 시작 부피가 감소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응축 시작 어디서 돼요? 여기서 응축이 시작되죠. 여기서 응축이 시작되죠. 그 응축이 시작되는 부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요. 그러면 이게 10도실 때, 20도실 때, 30도시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이 되는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고온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액체로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액체로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액체로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온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고 액체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분자 간 거리를 가깝게 하고 그들 사이의 인력을 증가시켜야 액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붙들려서 액체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크면 기체로 있으려고 하겠어요? 기체로 있으려고 하겠죠. 그럼 기체로 있으려고 하는 놈을 억지로 끌어붙여 가지고 액체로 만들려면 분자와 분자 간 인력이 커져야 되겠어요? 분자와 분자 간 인력이 작아져야 되겠어요? 분자와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어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가깝게 해야 되니 피스톤을 더 압축시켜서 부피를 계속 줄여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요 데이터가 지금 부피 감소가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완결 시 부피는 증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응축 완결된 상황이 어디예요?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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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부피가 여기고요. 이때 부피가 여기고 이때 부피가 여기란 얘기입니다. 온도가 저온일 때보다 고온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액체상의 열팽창 때문입니다. 온도가 커질수록 액체는 열팽창하죠. 그러니까 액체가 다 만들어졌을 때의 부피가 고온 조건이 될수록 부피가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공존하는 구간 있죠. 공존하는 구간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존 구간이 점점점 좁아지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존 구간이 점점점 좁아지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액체와 기체의 공존 구간, 액체와 기체의 공존 구간만을 따로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응축 가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자, 그래서 4.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가능 구간은 보시다시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다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바로 요 응축 가능 구간의 요 극대점 있죠. 극대점. 극대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온도가 31.04도씨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물론 이런 온도 따위 뭐 외울 필요는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마다 다 있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31.04도씨에서 응축 가능 구간의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라는 게 어디예요? 요 구간에 요거 무슨 말이겠어요? 요거 알겠죠? 그리고 이 점은 기체와 액체 상태 사이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변곡이란 말 알죠?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해지는 여기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여기서 리플렉션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수리적으로 보면.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온도에선, 자 보세요. 봐봐. 기체다가 응축이 시작해서 액체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액체로 다 변해가지고는 액체 상태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응축 가능 구간에서는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한다고 했죠. 그럼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요 응축 가능 구간은 응축 가능 구간은 상경계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상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C, D, E 그릴 때 어디까지는 액체, 어디까지는 기체가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응축 가능 구간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상경계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거 봐봐요. 기체잖아. 기체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다가 갑자기 액체로 뿅 변하지.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땐 상식적인 경우는 기체가 일부 액체가 되고 그게 점점 응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기체인 것이 갑자기 액체인 것으로 바뀌어?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인계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상경계가 나타나지 않은 채로 액체가 기체로 혹은 기체가 액체로 바로 다이렉트로 상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1.04도씨가 바로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온도에서는 상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구분이 어려운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아까 다 썼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요 사이에 1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그러면 이때 온도 31.04도씨가 뭐라고요? 초임계 온도이고, 그리고 이 31.04도씨의 변곡점이 이때도 압력이 또 있겠죠. 뭐 실험을 하면 실험 데이터로 압력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로 나타나냐면 얼마더라? 72기압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숫자가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 72기압 정도가 됩니다. 대략 뭐 이렇습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때 압력 72기압이 무슨 압력이겠어요? 초임계 압력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초임계 유체는 온도하고 압력이 따로따로 높아져야 돼요? 동시에 높아져야 돼요? 온도하고 압력이 동시에 높아져서 고온 고압 조건이 동시에 완성될 때 초임계 입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31.04도씨 이상 and 72기압 이상의 조건에서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란 얘기겠습니까? 바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건 아까 썼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게 10도씨이고 20도씨이고 30도씨고 31도씨잖아. 31도씨보다 고온 조건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온도만 고온이 아니라 압력도 고압이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를 경계로 요 온도 압력 부피 조건에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조건을 넘어야 온도가 31.04도씨를 넘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31.04도씨를 넘고 압력도 72가 넘겠지. 뭐만 알겠죠? 그래서 저 조건에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52페이지 그림 15. 52페이지 그림 15 찾았어요? 요거. 자, 52페이지 그림 15 찾았어요? 찾았죠? 자, 이 그림에서 거기 보시면 자, 필립 빨리 마무리해. 자, 이제 다 썼어요? 그래. 우리 훈이 오빠 괜찮아요? 훈이 오빠 살짝 피곤했잖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 현진아 괜찮아요? 진현 그죠? 현진 그렇지. 갑자기 조진현 씨가 또 생각이 나죠. 자, 다 썼죠? 자, 이제 거기 교재의 52페이지 그림 15를 보시면 자, 거기 그림에 우선 눈여겨볼 거는요. 눈여겨볼 건 Y축이 뭐예요? Y축이 부피죠. X축이 뭐예요? 압력이죠. 지금 이 그림은 Y축이 뭐예요? 압력이죠. X축이 부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내기도 한다? 이렇게 뒤집어서 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건 이렇게 되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찰떡같이 알아먹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 15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요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가 두 개가 덧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얼 게스가 뭐겠어요?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 해요 안 해요? 이상기체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 해요 안 해요? 그거 쓰세요. 이상기체는 no 상태 변화. 이상기체는 no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를 하려면 분자 간 뭐가 작용해야 돼요? 인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엉겨가지고 뭐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상기체는 인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그 이상기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막 지 맘대로 픽픽 꺾여. 이상기체는 그래프가 굉장히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럽지 뭘 안 하니까? 상태 변화를 안 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비교되어 있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어떤 기체가 또 추가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SO2 보이시죠? SO2? 자, SO2는 이상기체야 실제기체야? 당연히 실제기체지. 그러면 실제기체에서는 갑자기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확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 안 나타나? 오, 나타나네. 오, 나타나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확 바뀔 때 뭐가 일어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혹은 상전이가 일어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 SO2의 경우 지금 온도 30도씨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온도 30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림 15 설명을 보면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응축 과정의 차이 현재 온도 30도.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온도 30도에서 SO2의 증기압 얼마? 30도씨에서 SO2의 증기압 얼마? 4.5기압. 아시겠죠? 그 일정하게 팍 변하는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찾으라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6번, 27번 있죠? 찾았어요? 26번, 27번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꼭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꼭 알겠죠? 연습문제 26번 오늘 설명하고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연습문제 27번 이거 그 화학2 교학이라고 된다. 교학. 이게 뭐냐면 교육청 학력평가거든. 이게 왜 뭐 서울시 교육청, 뭐 경기도 교육청, 경남 교육청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거기서 모의고사를 또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대비해서? 수능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수능 출제위원회는 아닌데 문제의 성격이 매우 수능스러운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수능 기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뒤에 3점이라고 돼 있지. 수능에서 3점은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요거 살짝 까다로워. 요거 꽤 까다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연습문제 27은 내가 설명하는 보충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알겠어요? 설명 보충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왜? 내가 뭐 할 테니까 당연히 시험에 낼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26, 27번도 꼭 풀어봐야 되겠죠? 이거 아마 maybe 다다음 시험에 내가 내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죠? 그렇죠? 아니야 다음 시험에 낼 수도 있어. 낼 수도 있어. 어? 뭐 내 맘이죠. 근데 그냥 뭐 내가 나의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내 마음 내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즐거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